예, 명의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은, 붓다의 그 깨달음이 이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시는데, 그 깨달음의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, 그 중에서 숙명통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전생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붓다가 이제 깨닫기 전에 그 밤에 이제 몇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한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그 어, 이 색계 사선정, 그러니까 초선부터 시작해서 사선까지 이르렀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지혜, 숙명통 뭐 이런 천안통하는 세 가지 지혜가 개발되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.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깨달음 전야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선정과 그 세 가지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.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 선정의 단계인데, 그게 뭐 단계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이 색계 사선정에서 무색계 사선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색계 사선정에서 이제 지혜의 개발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선이 욕망의 떨침, 두 번째가 욕망의 떨침에서 일어나는 이제 희와 락 중에 이제 희를 떨쳐내고, 희도 이제 들뜬 마음이니까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락이라고 하는 것,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이 그 락 즐거움을 이제 떨쳐내고,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사념청정, 그러니까 모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떨쳐내 버렸으므로 버림에서 오는 청정함을 가진다 하는 게 이제 사선정의 그 차례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선정을 조금 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무색계로 가서 비상, 비비상 이렇게 가면은 거의 이제 의식작용이 정지하는 수준까지 가니까, 그것은 이제 명상을 한 갈래이긴 하지만 유용한 명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떨쳐버리고 깨끗해진 마음, 차분해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고도의 집중 상태, 주의력이 집중된 상태를 가지고 그 세 가지 지혜를 이제 밝혔는데,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숙명통, 천안통, 무진통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숙명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 게 숙명통이고, 타인의 나고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천안통이고, 그리고 모든 이제 번뇌의 종식이 누진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.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깨달음 전야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지혜가 숙명통이 되겠습니다. 이 숙명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정에 대한 선정과 초능력, 선정과 신통력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, 불교에서는 삼명과 육통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밝음과 여섯 가지 신통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쓰죠. 그래서 삼명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숙명통, 천안통, 무진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명에다가 신족통, 천이통, 타심통 이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.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초능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협지에서 축지법 같은 어느 장소나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,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고, 천이통은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고, 타심통은 타인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, 이건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초능력과 관련된 것이고, 또 이런 능력들은 뭐랄까 새 속에서 성공적인 삶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숙명통, 천안통, 누진통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지혜죠, 지혜. 그러니까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전생을 알게 되는 것이고,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나고 죽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, 누진통은 모든 번뇌의 종식에 관한 것이니까
이런 것들은 초능력이라기보다는 뭐 지혜, 밝은 마음에 더 가까운 겁니다.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당시 인도 문화에서 선정을 닦아서 명상을 해서 이 초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그 증거, 증표로 생각을 했는데, 이제 붓다는 당시에 이제 인도의 문화적, 그 정신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바꾸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 육통보다는 삼명이 더 중요하다. 뭡니까? 능력보다는, 힘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한 거죠. 그래서 그 지혜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숙명통, 천안통, 무진통이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, 아니, 그래도 어쨌든 통, 신통력 아니냐. 붓다도 뭔가 초월적인 능력, 초능력 같은 것들을 추구했지 않나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붓다가 숙명통, 천안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붓다가 신통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숙명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선정을 통한 그 지혜의 개발을 이제 딱 그 슬로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개발을 도와주는 그 의미로 선정은 필요하다, 중요하다, 이렇게 의미가 이제 딱 자리가 잡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정은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개발하고, 그 지혜를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지혜의 개발을 도와주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그 개념을 정리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숙명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생을 보는 능력, 이렇게 하나의 능력, 혹은 아주 기이한 능력, 초능력, 이렇게 생각하는데, 붓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,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붓다는 이제 그 사선 이후에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보게 되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식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. 그냥 무념무상이라든지 뭐 아무 생각 없다든지 그 혼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나 굉장히 차분하게. 그렇게 해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생에 대한 기억이죠. 근데 그 기억을 전생, 전전생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자신의 그 전생의 기억을, 억겁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. 그런데 그걸 보게 되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 91급까지 보았다, 이렇게 된 것이죠. 근데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바위가 있는데 뭐 3천만에 한 번씩 그네를 타고 치마가 그 바위를 이렇게 스쳐가는데 뭐 그게 바위가 닳아질 때까지, 뭐 이런 게 1급이잖아요. 그러니까 91급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거의 영혼에 가까운, 또는 뭐 빅뱅이 왔다 갔다 하는, 빅뱅 했다가 또 뭐 수렴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자신의 기억이 작용하는 한 숙명,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어쨌든 초능력을 개발한 거 아니야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죠. 그래서 이제 그 전생의 기억에서 뭘 봤느냐, 근데 이런 걸 본 거죠. 내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뭐라고 불렸고, 집안은 뭐였고, 어떤 음식을 먹었고,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, 어떤 일을 했고,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 거죠. 그리고 그때 나는 누구누구로 불렸다 라고 이제 이야기, 그게 나였다, 이렇게. 근데 이게 셀 수도 없는 정도로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보고 붓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내가 초능력자가 되었다, 이게 아니고, 야, 무수한 전생이 있었구나. 무수한 전생이 있었구나. 두 번째는 그 무수한 전생의 각각의 생마다 나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구나.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전생을 보는 능력을 얻었다, 기쁘다, 뭐 이런 게 아니고, 이게 나에게 무수한 전생이 있으며 무수한 나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윤회 전생에서, 이게 전생 이제 윤회하지 않습니까? 윤회한 삶에서 그러면 이제 뭘 받는가 하면, 그 뭔가 배후에
변하지 않던 영원불멸하는 어떤 주체, 실체, 그때 이제 그 믿음으로는 그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던 사회에서 실제로 보니까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는 없네? 이렇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? 생각의 결론이 아니고 직접 나라고 하는 것,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그러면 난 그럼 뭐지?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지?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. 그 이 지금 뭐나 혹은 전생의 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때와 장소, 이름, 집안, 음식, 환경, 관계 등등등등 나의 그 어떤 했던 행위들, 업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이 집합에 이름표를 붙인 것일 뿐이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건 어떻게 보면 가명이죠. 그냥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일 뿐이다. 그것을 나라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완성된다.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조건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련되게 정리된 것이 오온이잖아요.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조건들의 어떤 그 쌓인 것의 결합이 이제 나다. 그러니까 그럼 뭐 아트만 나 아니면 뭐냐? 오온이다. 이렇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붓다는 그 차분해진 그 명상의 힘으로 사유를 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가 순명통, 전생에 대한 기억인데 전생에 대한 기억에서 붓다가 얻은 것은 무아, 그리고 그러면 뭐냐? 오온이다. 오온이 있을 뿐이다.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. 그런 지혜를 개발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명통 그러면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다 이런 얘기인데, 그러나 뜯어보면 그게 아니고 불교적인 해석은 무아와 그 다음에 조건의 만남 결합인 오온을 확인했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붓다의 깨달음 전야에 일어난 붓다에게 순명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